그럼 이제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CISO이신 신종일 상무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보안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접근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소프트에서 CIS를 맡고 있는 신종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팬데믹으로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나 편의성,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이 보안이 어떠한 이네이블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NC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기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제로 트러스트를 바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동기로부터 과연 제로 베이스에서 보안이 과연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블락커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검토 결과 기존의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망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 자산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형의 보안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 기반형,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제로 트러스트의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 회사의 다양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있었지만 우리와 가장 적합한 모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아울러 5가지의 제로 트러스트 구현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EMS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앤 시큐리티 솔루션을 활용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한 장 보이실 겁니다. 사진인데요. 이건 실제 저희 NC의 개발자의 책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NC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되었죠. 저에게 처음으로 떨어진 숙제는 망통합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NC가 제공하는 여러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A망, B망, 게임별로 망들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보안에서 가장 최적의 신뢰를 받는 솔루션은 망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의 PC가 존재하고요. 또 관리를 위해서 서버 접근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망, 그래서 총 5개의 PC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과연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어떻게 보안성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요한 핵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망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망 간의 데이터 이동이 힘듭니다. 또 인터넷 접근을 허용해 주세요. 타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여러 대의 PC를 구매해야 되다 보니까 구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피부에 와닿는 거죠. PC가 너무 많아서 업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업무 환경에 대한 우리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망통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뭔가요? 네, 망을 통합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요, 저희가 이제 이런 특단의 대안을 검토하던 과정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년도, 전년도 초반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 재택근무로 들어갔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제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NC는 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망을 분리해서 그 안에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담고서 여러 개의 보안 시스템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경계하는 이런 기반 모델로 보안 모델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클라우드와 모바일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모바일의 사용은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망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 모델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왜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활용을 안 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통제할 것인가가 챌린지입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어떠한 보안의 요인들이 이렇게 이네이블러가 아니라 블락커로서 비즈니스를 막고 있을까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검토하던 과정 중에 2017년 버라이전 리포트에 의하면 보안사고의 80% 이상이 기본적인 취약한 패스워드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포레스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보안사고가 관리자 계정을 악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해커들은 이 관리자 계정을 어떻게 하면 탈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시도와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800명의 C레벨 임원들에게 가장 큰 보안 위협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계정에 대한 부분, 유출된 패스워드, 아이덴티티 브리치가 42%였고요. 한 번 이상 보안사고를 경험한 기업 임원들에게 그렇다면 보안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방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를 통해서 68%가 보안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 키워드 아이덴티티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동기부여 두 가지의 특단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신뢰 기반형의 보안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용어 정의는요, 무언가를 검증하기 전에는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트러스트를 신뢰를 항상 제로로 두겠다라는 이야기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주고 비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기업 내부망에 들어왔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신뢰를 체크해 나가겠다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IP 대역을 가지고 방화벽을 통해서 내부의 서비스 접근을 통제하던 네트워크 경계형의 보안 모델을 보완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는 것이죠.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이 보일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단위입니다. 이 각각의 요소를 스코어링해서 점수화해서 어떠한 서비스의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보안 통제를 통해서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트러스트 엔진이라고 부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것을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 기반해서 사용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사내에 있는지, 사외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수로 계량화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도 신뢰 등급을 따져서 점수로 계량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가 이미 어딘가에 노출이 되거나 유출이 되었다면 공격자가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내부망에 들어오기에 용이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들은 신뢰 등급을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용자가 특정 시간, 예를 들면 새벽대에 많은 업무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성값으로 해서 점수화해서 계산을 계량화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디바이스 파트는 이미 등록된 기기인지 또 여러 가지의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져 있는지 또 그 최신의 엔진을 패치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스코어링된 값을 칼큘레이션에서 계산해서 꼭지점 위에 있는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서비스들이 적절하게 유형별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서비스의 중요도, 또 서비스가 어떠한 유형인지 이런 패턴 값으로 그룹핑이 되어져서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그 개량화된 값을 통해서 특정한 그룹핑되어진 서비스에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룹핑되어진 서비스들의 관계를 우리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는 5가지 구현 원칙이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회색으로 섀도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ACL이라고 부릅니다. Access Control List라고 하는데요. 방화벽에 이 IP 주소 ACL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보안의 통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로 트러스트는 이중 인증, 2차 인증을 통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고 기기 검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등록되어지고 최신의 소프트웨어가 패치가 이루어진 이러한 기기. 세 번째는 권한 관리입니다. 사용자의 역할, 위치, 요일 이런 것들이 권한 관리에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24시간 365일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로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구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의 네트워크들은, 회사의 네트워크들은 외부에 접점을 많이 갖습니다. 외부에 접점이 많다라는 의미는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즉 시큐리티 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싱글 포인트로 프락시를 통해서 통합 중앙화해 나가는 이러한 접근 개념, 이 5가지의 구현 원칙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구현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회사에서 5365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나 인증 부분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정합성을 갖는 정합성을 갖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사용자의 리스크와 디바이스의 리스크를 통해서 시큐리티 폴리시 엔진, 즉 컨디셔널 액세스 기능의 스코어링을 통해서 이런 걸 판단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SaaS 서비스, 또 기존의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접근에 대한 허용, 차단, 추가 인증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나 MS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부분, 데일리 베이스로 하루에 한 8TB의 주요한 위협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기반해서 아이디나 여러 가지의 사용자의 접근 시에 이러한 기반에서 위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는 10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S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맞춰서 저희 NC도 사용자, 디바이스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또 가운데 폴리시 엔진을 CA, 컨디셔널 액세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HTTP죠. 웹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또 온프리미스에 있더라도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캐스비를 통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MCAS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다만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었던 non-HTTP 프로토콜들, 예를 들면 관리를 위한 시큐어 쉘, SSH나 RDP 또는 DBMS의 프로토콜들, 또 저희는 개발을 많이 하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또 기시나 퍼포스와 같은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정 중에 있어서, 마일스톤을 갖고 계시지만 여정 중에 있어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갖고 있는 서드파티의 제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구현을 위한 과정 중에 있다, 여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EMS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계정과 인증에 대한 액세스 관리, Azure AD죠. 그리고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한 위험 요소 감지, 이러한 기능, 또 모바일 디바이스나 앱 관리도 MDM과 MAM을 저희 사우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모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튠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기능, 보안 기능들을 구현했고요. 또한 기업의 문서 보호, AIP 기능,
또 클라우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엠카스를 통해서 보호를 하는 이러한 체계를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분홍색 부분과 녹색 부분이 저희가 EMS의 E3와 E5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구현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결국 NC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을 해서 네 가지의 우리의 큰 니즈를, 임직원의 니즈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망들을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통합망으로 이뤄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 사용하던 오피스 환경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인튠을 통해서 MDM과 MAM의 솔루션을 탑재를 하였고요. 또 코로나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의 기반 환경을 바탕으로 또 VPN을 활용해서 현재 재택근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C의 제로 트러스트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도입에 관한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 만족도가 95%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한 IT 중복 투자 비용 부분도 45% 이상 절감되었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또 화두이죠. 지속가능 경영, ESG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NC도 최근에 ESG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리니지 W라고 하는 글로벌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게임의 론칭을 위해서는 각 자회사별로 저희가 미국과 일본, 대만 이와 같은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 간에 선도적인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 환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의 환경들이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제로 트러스트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솔루션만 구현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조직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기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와 이해, 그리고 관리 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제로 트러스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성공적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는 기술이기보다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설계 방식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보완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제로 트러스트는 아이덴티티, 크리덴셜, 그리고 액세스 매니지먼트, 접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NC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성과 편의성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아무쪼록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 기업의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관리해서 보안과 협업, 생산성 모두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셨다는 게 매우 인상 깊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보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클라우드 회사라고 자부합니다.